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디서 누구랑 함께 살까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이 모일 때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는 이런 고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자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나이는 들어가고 가진 돈은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하고 부부 사이는 대면대면한 어색한 사이가 되어서 노후를 살아간다면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런 대면대면한 부부와 나이가 들면 같이 살아야 될지, 아니면 자식과 같이 살아야 될지, 또 혼자 살아야 될지, 아니면 누구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30대 후반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만 모시고 산다는 것도 욕심일 거라는 생각에 형편 따라 장모님도 함께 대가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결혼할 여자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또한 혼자 사는 게 자유롭다고, 혼자 살고 싶다, 같이 사는 것은 싫다고 하셨대요. 친구들 모임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난 자식들에게 기대도 안 한다. 저희들끼리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더 바라겠노? 나이가 많고 가진 게 없는 부모를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겠나? 아우 짜증나. 나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절대 같이 안 산다고 하더라. 같이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안 살고 싶으니까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겠어? 아니야.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 엄마는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야. 자식들에게 엄마는 그냥 엄마야. 자식들이 클 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엄마는 나이가 들어도 그때 그 엄마고, 늙어서 모든 것이 힘들어도 자식에게는 그냥 엄마야.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건강하게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라고 부르면 화가 난다고 하잖아. 우리는 안 그랬잖아. 자식은 당연하게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우린 살았잖아. 요즘 애들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더라. 빈말이라도 엄마 우리하고 같이 살래? 해주면 좋을 텐데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올까봐 슬쩍슬쩍 말 돌리는 자식 보면 말은 못해도 속상하고 섭섭한데 세상이 변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고 살아야지 뭐. 세상이 변했는데 욕심내서 억지로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봐라. 자식도 힘들지만 같이 사는 넌 더 힘들 거야.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 봉양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딸을 키우면서 날마다 좋은 것만 보셨습니까? 내가 낳은 내 딸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인데 다른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와 살다 보면은 이 꼴 저 꼴 또 다 봐야 되잖아요. 내 딸도 못 고치고 살았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고치고 살겠습니까? 차라리 떨어져 살면서 서로 편한 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자식하고 사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누구랑 살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고민해 보셨다고요. 친구들도 혼자 살아야 될지 아니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야 되나?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나?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된다면? 딸? 아들? 남편? 누구랑 살아야 돼? 물론 내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난 남편하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넌 전에는 남편하고 절대 안 산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고 바뀌었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남편하고 나하고는 진짜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해서 같이 애 낳고 살았어? 내가 미친 거지. 눈에 콧깍지가 낀 거야. 지금도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2년 전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많이 다쳤잖아. 나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남편은 절대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 후주근이한 옷 입고 외출하는 남편을 보면 난 짜증이 나. 나하고 동갑인데 완전히 동네의 할아버지야. 같이 다니는 것이 창피해 죽겠어.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옆방 아저씨, 옆방 아줌마야. 이렇게 산 지가 20년이 넘었거든? 그런데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20년 넘게 옆방 아저씨, 옆방 아줌마로 살았는데 왜 남편하고 갑자기 같이 살겠다고 해? 왜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야? 2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하고 오른쪽 팔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옆방 아저씨하고 옆방 아줌마로 자고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 가다가 자빠진 거지. 제일 가깝게 사는 옆방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목청껏 살려달라고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도 아닌 옆방 아저씨는 저기요라는 소리에 달려와서 119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고 수술을 한 후 정신이 들었을 때 옆방 아저씨가 침대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고 해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저기요, 소변줄 좀 봐주세요. 잦은 심부름을 다 해주고 퇴원에 쓰는 밥부터 청소, 빨래, 꾸미기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가끔 화장도 해주고 거울을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허리 다 회복하면 제가 당신 발까지 다 씻어줄게요. 발은 고사하고 더 편한 백성이 되어서 밥이며 모든 것을 대접받으며 살다 보니 옆방 아저씨가 외간 남자 같은 설레임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알콩달콩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식보다는 아파 보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어.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같이 늙어가는 게 제일 좋지 뭐. 그래서 사람은 한 번씩 아파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귀덕아, 넌 아직까지도 어른 모시고 살지? 우리 어머님은 90 넘었다. 대소변 받았는지도 한 5년 정도 되었을걸?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이 자식하고 살기를 원해서 내가 맞이고 같은 동네라서 철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중간에 어머님이 따로 살자고 할 때 분가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도 며느리 보고 손자도 있는데 아직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산다 아이가. 이제는 아무 생각 없다. 그냥 같이 늙어가야지 뭐 별 수 있겠나. 자식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나중에 같이 살면서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했지만 나 역시 어머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 자식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식과 같이 살면 자식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같이 산다는 것만 해도 내 시간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때문에 내 시간을 다 바친 것이 아쉽고 억울할 때도 있어서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이 살면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래도 눈치도 볼 것 같아서 열심히 홀로서기를 하면서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하고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나는 9년 동안 아들하고 같이 살아봤잖아. 살아봐서 그런데 난 혼자 사는데 대찬성인 사람이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같이 부딪히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활 패턴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함께 살아도 없는 사람처럼 살자고 정했는데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너무 불편했어. 인생 고객 여러분은 노후에 나는 누구랑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배우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한 남자는 퇴직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았던 세탁기 돌리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작아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침 밥상까지 차려주는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변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았거든요. 퇴직하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먼저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먼저 아내보다 가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할까? 또 아내가 본인보다 먼저 갔다고 생각하면 라면밖에 끓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앞이 막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아내가 평생 본인을 위해 하고 살았던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혼자 남겨졌을 때를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술자리에서 만약 내가 먼저 배우자보다 죽는다면 누가 걱정이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남편 걱정은 왜 하는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자 삶을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서로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난 우리 집 사람보다 할 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뒤에 죽고 싶어.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혼자가 남겨진다면 내가 남고 싶거든. 우리 집 사람 잘 보내놓고 뒷수습하고 난 홀로 외롭게 죽어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몰라서 방치되어도 난 상관없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슬프든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저 하나만 생각을 하면 남편이 저보다 하루를 더 살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엄마보다 아버지가 남겨졌다면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먼저 가면 정말 남편은 힘들어할 것 같아서입니다. 살림살이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안 되지만 냉정함이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혼자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인생 고객 여러분,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로봇으로 배달이 왔네요. 이렇게 세상은 조금은 인간미가 없이 함께가 아닌 혼자인 것이 트렌드가 되고 친구 대신 하이 빅스비 호출해서 노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등장한 요즘 혈육은 곧 가족은 아닙니다. 돌아 놓으면 남인 사람이 부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 소용없습니다.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아파 보시면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오늘 인생 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